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 향은 정말 좋은데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다행히도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 품질이 워낙 좋아져서 카페인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저녁이면 디카페인을 찾으시곤 합니다. 또 다양한 향미를 가진 라이트 포인트의 디카페인도 많이 증가했고요. 근데 이런 디카페인 커피가 추출하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분명 오늘은 추출이 괜찮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완전 폭포수처럼 나오기도 하고, 구매할 땐 분명 강배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막상 원두를 받고 뜯어보니까 오일로 뒤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특징은 디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카페인의 특징과 디카페인 커피를 더 맛있게 추출할 수 있는 추출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는 모두 카페인이 있는 생두에서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커피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카페인이 있는 생두를 약간 쪄서 카페인 추출이 원활하게 한 다음에 물에 넣어서 카페인을 추출한 후에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 중에 카페인을 원활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생두를 찌는 과정이 있는데, 이 때문에 생두 내부에 조직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생두와 디카페인 생두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조금 더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아직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생두를 찌는 과정에서 멜라노이딘 색소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카페인 공정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는 로스팅 중에 열을 더 잘 받아서 로스팅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어두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이 있는데 이 내부에 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이런 육각형의 세포벽 구조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향미 물질과 가스 그리고 오일이 밖으로 더 빨리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일반 원두와 디카페인 커피 원두의 특성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는 별도의 디게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디게싱을 거치지 않아도 가스가 굉장히 빨리 빠지고 오일이 밖으로 더 빨리 유출돼서 산패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사진은 로스팅 직후와 로스팅 3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3일밖에 안 됐는데 오일로 완전히 뒤덮여 있죠. 반면 블렌드 커피를 비교해보면 로스팅 포인트가 우리 매장의 경우는 더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두 커피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디카페인의 이런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원두 내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커피 오일이 더 빠르게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는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오일로 완전히 뒤덮이고, 시간이 더 지날 경우 오일전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날 청소도 더 꼼꼼히 해야 하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같은 로스팅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원두와 추출이 약간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커피 모두 미디움 다크 포인트고 추출 시간이 비슷합니다. 둘 다 20초 초반인데 추출 흐름이 약간 다르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커피의 분쇄도가 다른 상태입니다. 비슷한 로스팅 포인트에 같은 추출 비율, 같은 추출 시간을 가져가려면 디카페인 원두가 더 가는 분쇄도 상태여야 합니다. 제 디팅 그라인더 기준으로는 거의 한 칸 정도가 차이 나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강배전 디카페인 커피는 사실 같은 로스팅 포인트의 중강배전 일반 원두보다는 약배전 커피와 추출 흐름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약배전과 디카페인 커피의 추출입니다. 비슷한 추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런 추출 특징은 디카페인 커피 원두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입니다. 세포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분쇄 분포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추출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디카페인 커피를 맛있게 추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빠른 추출도 괜찮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스팅 된 지 일주일만 지나도 디카페인 원두의 특성 때문에 추출이 굉장히 빠릅니다. 처음에는 일반 미디움 다크 포인트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추출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당황하실 텐데요. 뭔가 이렇게 콸콸 나오면 과소 추출인 것 같기도 하고 분쇄도가 너무 굵은 건 아닌지 의심해보곤 합니다. 왠지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야 될 것만 같죠. 그래서 하나는 조금 빠르게 추출해보고 다른 하나는 분쇄도를 조금 곱게 해서 추출을 비교해봤습니다. 추출 시작, 그라인더 세팅은 0.5, 1 디팅 기준입니다. 만약 지금 영상만 보고 커피를 고른다면 아마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는 커피를 고르시겠죠. 지금 추출은 프리인퓨전이 없는 상태 구바 추출입니다. 굵은 분쇄도는 17초, 가는 분쇄도는 24초 정도의 추출이 종료됐습니다. 테이스팅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추출된 커피에 물 100g을 넣어서 테이스팅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동료가 공통적으로 느낀 부분은 둘 다 이 커피가 가진 핵심 캐릭터는 있는데 이렇게 가는 분쇄도로 더 추출이 지연된 커피에서 풍미의 잡미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추출 수율은 더 가는 분쇄도에서 높았는데 부정적인 잡미가 있는 걸로 보아 그다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도직량을 늘려서 물과의 접촉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드시는 홈바리스타라면 괜찮은 방법일 수 있는데 매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추출 안정성으로나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직량을 1g이나 늘려버리면 비용도 그렇지만 헤드 스페이스의 공간이 적어지면서 채널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스켓을 바꾸면 어떨까요? 추출을 조금 더 지연시키려고 추출 면적이 큰 이런 VST 바스켓에서 추출 면적이 적은 IMS 바스켓으로 바꿔보는 거죠. 만약 IMS를 사용함으로써 분쇄도의 변화 없이 추출 시간을 조금 더 지연시킨다면 생각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과 접촉 시간을 늘리면 성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추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 3번씩 추출했고 영상은 하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출은 프리인퓨전이 있는 세팅입니다. 그라인더 세팅은 전부 디팅 기준 1, VST의 경우 19초에서 21초, IMS의 경우 23초에서 25초 정도의 추출 시간을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VST의 최후반 부분에 추출이 약간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S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출이 종료되죠. 또 수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 분명 같은 분쇄도임에도 불구하고 IMS가 조금 더 높은 추출 수율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물과 더 오랜 시간 접촉했기 때문이겠죠. 비슷하게 테이스팅을 한 결과 저와 동료는 이 두 커피에서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까 VST로 24초가 추출되게끔 분쇄도를 맞췄을 때에는 분명 잡미가 있었는데 IMS로 24초 정도 추출했을 때에는 그러한 잡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추출 시간만으로 커피 향미를 비교하긴 어렵고 우리가 어떤 바스켓을 사용하는지 그에 따라서 분쇄도랑 프리인퓨전 여부를 보고 추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VST를 사용하신다면 분쇄도를 조금 가늘게 가져가셔서 10초 후반이나 20초 초반에 추출이 종료되게끔 시간을 맞춰보시고 IMS라면 20초 중반 정도 되는 분쇄도로 잡아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맛있는 디카페인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